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0월 24일차 방송입니다. 오늘 10월 24일은 유엔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월 24일이 유엔 기념일입니다. 오늘부터 유엔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기구로서의 활동을 하고 그 효력이 지구상 곳곳에 미치게 된 날이죠. 국제연합일 또는 유엔의 날 뭐 이렇게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시절에 당시 우리는 유엔 가입국도 아니었는데 이 유엔의 날이 노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우리는 유엔 가입국도 아닌데 유엔의 날 놀까? 좀 희한하긴 하지만 어쨌든 좋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엿한 가입국이고 한동안 또 비상임 이사국을 또 지내기도 했고 해서 오늘 유엔의 날을 맞이해서 유엔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유엔이 이제 국제 최고 그 어떤 국제기구로 자리 잡기 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연맹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합국들끼리 승전국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싸우더라도 뭐 좀 룰을 좀 만들어 놓고 싸우자 뭐 이런 뜻에서 내지는 또 연합국들이 지구 곳곳에 그들의 영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저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5년 4월 25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국제연합에 관한 헌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완성이 되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1945년 오늘 10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국제연합일 또 유엔 창설일로 기념을 하게 된 겁니다. 설립 당시에는 약이 아니죠. 51개국의 회원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몇 개국일 것 같습니까? 지금은 뭐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192개국. 뭐 그 뒤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190개국이 넘는 회원국을 갖고 있고요. 본부는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만은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아주 높은 건물, 그 여러 나라 국기 꼽혀 있고 납작한 사각형 건물. 그게 이제 유엔 본부입니다. 아까도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연합은 아무래도 승전국 중심의 협의체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1945년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들은이 아니죠. 우리도 이제 유엔 가입국이니까 유엔은 세계 평화 유지, 또 가입국 간의 우호 증진, 또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이런 거를 목적으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지금 유엔을 그 리더격으로 중심적으로 이끌고 있는 나라들이 과연 세계 평화 유지, 가입국 간의 우호 증진, 분쟁 해결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쟁 많이 일으키는 나라, 전쟁 많이 하는 나라들, 얘들이 유엔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엔은 국제적인 평화 뭐 이런 걸 표방하긴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질서, 또 다른 프레임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구가 아닌가라고 삐딱하게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엔은 이런 정치적인 것 부분보다는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오늘날은 훨씬 더 권위를 갖고 훨씬 더 빛나는 활동들을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니세프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죠. 유니세프가 한쪽에선 전쟁 일으키고 한쪽에선 가서 구호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은 워낙 이해관계가 서로 국가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입장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치적인 부분이 오히려 그 유엔의 설립 목적, 그 설립주의를 표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5년에 유엔이 창설이 되고 나서
사실 본격적으로 그 유엔이 행한 국제적 프로젝트가 처음 적용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뭐 그 48년 그 총선 부분부터 또 다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고 뭐 투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뭐 우리 한국 전쟁 때문에 유엔군 파병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엔을 만들어 놓고 유엔이 갖고 있는 기능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들을 거의 첫 번째 케이스로 온전히 다 써먹어 본, 그리고 다 적용을 해본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엔에는 가장 그 막강한 기구는 상임이사국입니다. 상임이사국 5나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승전국들이죠. 미국, 영국, 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프랑스. 이 5나라가 대표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얘들끼리 결정합니다. 물론 총회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약간의 요식행위가 좀 크고, 이 상임이사국 5나라가 많은 결정을 하고 거의 전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죠.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우리하고 관련된 안보리 회의가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전쟁이고, 그 외에 현대사에 와서도 우린 2번 우리나라 때문에 이제 안보리가 소집이 돼서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2번 다 칼기 폭파 사건인데요. 우리가 칼기가 궁중에서 2번 피격을 당합니다. 대표적 피격을 2번 당하는데 83년에 한 번, 88년에 한 번. 제 기억으로는 83년은 아마 구소련 시절에 그 소련 공군기한테 격추를 당한 거. 영공을 이렇게 잠깐 넘어갔는데 공군기한테 격추당한 사건일 것이고, 아마 88년은 그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가 된 그 여자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여자 북한에서 난파시켰다, 난파가 아니라 그 파견했다는 그 여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여잔데 그 여자 이름이 뭐지? 김연희. 예, 김연희입니다.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 북한에 대한 김연희 칼기 폭파는 조작, 정보기관에 의한 조작이라는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죠. 아마 우리가 다룰 시간이 있으면 한번 적나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이제 우리나라가 안건으로 이렇게 올라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때문에 유엔하고 좀 더 친근감을 갖게 되죠. 사무총장, 그러니까 유엔은 총회 의장이 있는데 이건 그 총회를 할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꽝꽝꽝 역할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무 업무는, 그렇다고 유엔 대표는 아닙니다. 반기문이 절대 유엔 대표 아닙니다. 사무총장이 이제 실진 행정 업무는 사무총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국이 있는데 여기에 총장 하나, 그다음에 부총장이 30명, 그다음에 10,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국제적인 사건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그럼 각국이 투표를 해서 뽑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힘센 나라 5,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힘센 나라 5 상임 이사국을 포함해서 안보리에서 이제 거의 그 뭐라고 할까, 만장일치 회의를 통해서 뽑아요. 그냥 몇몇 후보를 리스트에 올린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면 그냥 총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반기문 총장이 9대 총장이에요. 9대 총장인데 그동안 이 사무총장을 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1대가 노르웨이 사람이었고요. 2대가 하마슐트라는 스웨덴 사람, 3대가 난 이 사람부터 생각이 나는데 우탄트, 미얀마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대가 이 사람 제일 많이 기억나는 사람입니다. 얘기할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발트하임, 오스트리아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5대가 페루의 케아르, 이 양반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좀 나고, 6대가 그 갈리라는 분인데, 부스트로라는 데에 갈리,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7대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이 날 거예요. 코피 아난, 흑인, 그 가나 출신의 코피 아난. 그 다음에 8대 9대를 우리 반기문 총장이 하고 있는 거고, 요번 연말이 되면 이제 반기문 총장이 연말인가? 연말 전에 이제 임기가 끝나죠.
그리고 그 이제 10대 사무총장으로 이미 이제 내정이 된 분은 포르투갈 분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총리까지 하셨던 안토니오 구테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무총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사무총장을 하나? 노르웨이, 스웨덴, 미얀마, 오스트리아, 페루, 나라 이름도 생소한 부트로스, 가나, 한국, 포르투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무총장들의 국적을 보면서 센 나라들이 아니죠. 예? 뭐 사무총장 배출했다고 뭐 이렇게 뭐 우리 한국이 좀 자괴 섞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무슨 국제 리더가 된 거 절대 아닙니다. 리더가 아닌 나라들에서만 원래 사무총장을 뽑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 반기문 총장이 열심히 일을 하셨죠. 잘했다는 평은 거의 없어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열심히는 하셨는데 국제적으로 너무 혹평을 받고 있죠. 뭐 별명도 뭐 기름장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있고 미국 앞제비라는 소리도 듣고 영국 언론에서는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다 라고까지 보도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게 국제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아요. 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특히 반총장이.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예? 무슨 구세주가 강림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양반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외국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이분의 활동을 정확히 하는 데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왜 여론조사라면 이 양반이 1등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좀 이상합니다. 물론 부동층이 대부분, 특히 우파 부동층이 무조건 이쪽에 그 앤서링 머신에서 꾹 하고 누르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정확한 그 데이터다, 충성도 높은 데이터다라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자꾸 1위가 나와서 우리가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은 엄밀히 말해서 정치인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게 될 경우에 자칫 오히려 국격에 해를 미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유엔 사무총장 하다가 자국에 돌아가서 정치하다가 오히려 그 자국의 이익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발트하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발트하임.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 선거 때 그랬나, 대통령이 되고 그랬나, 어쨌든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 고급 장교였다는 그 사실이 밝혀져요. 나치 고급 장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주 그 격이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하죠. 그럼 대통령 발타임만 추락을 한 게 아니고 오스트리아가 같이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오스트리아가 그렇게 힘센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들끼리 영세 중립국이다 이러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참 난처하죠. 난처함을 당한 적이 있었고, 우리도 이건 뭐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 사무총장께서 집권을 하실 경우에 득보다 실이 많지 않느냐라는 그 예상이 조심스럽게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유엔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1945년 유엔이 창립이 돼서 그 헌장이 효력을 발생한 날, 그래서 유엔 국제연합 그 창립일, 창설일로 정해진 10월 24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뭐 곁다리 걸쳐서 다른 얘기도 잠깐 해봤네요. 자, 다음 방송 이어드리도록 하고,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국제연합일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